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3시에 유모차가 걷는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들이 서울 숲 한강 보고 입을 못 다문 이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대학생 한 명이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이게 나라다라는 말, 오늘 제대로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진짜 힘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서울의 밤 논란,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외 SNS에서는 서울에서는 새벽에도 여성이 혼자 뛴다. 지갑을 떨어뜨려도 누가 가져다 준다는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러 한국을 찾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서 온 교환학생 노아 밀러 씨입니다. 노아,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히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깊은 인사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을 나누러 왔습니다. 노아,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까지, 그것도 서울의 밤을 확인하러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제가 자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는 밤 10시 이후 혼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영상들을 보니까 새벽 2시부터 3시까지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원을 산책하고 여성들이 혼자 한강에서 뛰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오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요.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서울숲이었습니다. 밤 11시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벤치마다 노트북이 펼쳐져 있고 가방이 그냥 놓여 있더라고요. 주인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운동하거나 산책하고 있었고요. 그런 광경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제 상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거죠. 앵커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셨다고요? 네. 한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예, 가방 두고 가도 괜찮냐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여긴 서울이잖아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구나. 그 밤에 다른 장면들도 목격하셨죠? 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밤 11시 반이에요. 그리고 젊은 커플들이 조용히 데이트하고 중년 여성분이 혼자 산책하시고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경비원이나 경찰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혹시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3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갑 떨어뜨리기였어요. 현금 5만 원과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렸죠. 결과는 어땠나요? 5분도 안 돼서 한 아저씨가 전력 질주로 달려오셨어요. 학생 지갑 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당연한 일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실험은요. 취한 척 벤치에 쓰러지기였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본 거죠.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대학생 한 명이 다가왔어요. 물도 가져다 주고 택시 불러 드릴까요? 가족 연락처 있으세요? 하면서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한참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실험은요. 스마트폰을 벤치에 그냥 두기였어요. 30분, 1시간 그대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슬이 맺힐까봐 휴지로 덮어주신 분도 계셨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CCTV나 경찰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는 문화였어요. 감시가 아니라 배려의 시선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한강에서는 어떤 장면들을 보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가 있었고 지팡이 짚고 걸으시는 할머니, 버스킹 주변에 둘러앉은 시민들, 그리고 혼자 뛰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직접 인터뷰도 해보셨죠? 네, 혼자 뛰고 계신 20대 여성분께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이 더 안전해요. 사람들이 서로 지켜보거든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서로 지켜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강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거실 등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가족, 벤치에 앉아 있는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게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와도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이가 낮에 잠을 못 자서 밤에 산책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기는 안전하니까라고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무인 판매대였어요. 꽃이나 음료를 파는데 주인이 없이 그냥 돈통만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직하게 돈을 넣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건 거스름 돈을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냥 두고 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야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관찰하셨죠? 네, 편의점에서 밤샘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동네 분들이 정말 가족처럼 챙기시더라고요. 근처 식당 사장님이 야식을 갖다 주시고 조깅하시는 단골분들이 안부를 묻고 어르신들이 우리 딸 힘들지? 라고 걱정해 주시고 우리 딸이라고 표현하셨네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진짜 딸처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만의 자율적인 보호망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서울의 안전은 제도가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규칙이나 법 이전에 신뢰가 먼저 존재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복제하려고 해도 기술이나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신뢰의 바탕이 뭐라고 보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에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일단 의심부터 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사람으로 믿어주더라고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새벽에 먼저 나와서 길을 열고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고요. 저는 그걸 세대가 함께 만든 질서 빠더넷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노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나요? 세상을 의심부터 하던 제가 사람을 먼저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안전은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의 아버님 세대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선배님들이 만들어 오신 신뢰의 문화를 전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으로 돌아가서 서울 방식의 배려를 실천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퍼뜨린 결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발 신뢰의 씨앗이 해외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인가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대학생의 눈으로 본 서울의 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노아,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해외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후속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